이번 수능에서 7등급에서 1등급 받은 학생을 포함해서 3등급 이하만 받는 내 수강생 중에 무려 28명이 1등급을 받았어. 1등급 받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래 수학을 잘했던 1, 2등급 학생이지. 그래서 이렇게 낮은 등급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내 수강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점수 올렸고 내가 요즘에 그 학생들이랑 면담들을 다니고 있거든. 그러면서 점수 올린 이유들이 뭐냐 물어봤는데,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문제풀이를 하니까 속도가 빨라져서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라고. 요즘 수능 트렌드상 시간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거든. 소위 킬러 문제라고 했던 초고난이도 문제를 정부에서 내지 말라고 하니까 변별력이 떨어지는데 학생들의 실력은 구분하긴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다른 문제들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올리거나 좀 대놓고 시간을 쓰게 만드는 문제들도 많아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는 게 점수를 올리는 데 큰 영향을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내 수강생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시켜가지고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졌는지 한번 이야기해볼게. 이것이 수학이다. 자, 첫 번째는 답지인데, 일단 너네한테 답지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네의 문제풀이 속도를 가장 느리게 하는 사람들이야. 애초에 저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노베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본인은 수학 머리가 있는데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3등급 이 학생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해. 답지를 정확하게 보면은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그냥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답지를 빠르게 봐야지 너네 공부하는 속도를 늘릴 수 있어. 물론 너네가 답지를 보는 방법을 모르면은 그냥 문제 틀리고 답지 보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답지를 덮은 다음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리겠지. 그래서 답지를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잖아. 그럼 답지를 봤을 때 내가 몰랐던, 내가 생각 못한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를 고민해보고 그 부분을 따로 정리하는 공부를 해야 돼. 그걸 정리한 노트를 발상 노트라고 하고, 이 발상 노트는 내가 예시랑 복습 주기를 이쪽 영상에 따로 올려놨으니까 혹시 그 내용이 필요한 사람은 이 영상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나는 4점짜리 중반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고민하는 시간은 5분 이하로 잡고, 그래도 안 되면은 답지를 빠르게 봐라. 그러면서 모르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넘어가라. 자, 답지를 보면서 공부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맞춤 문제도 답지를 한 번씩 확인하라는 거야. 너네가 보통 맞춤 문제는 해설을 보지 않고 넘어가는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 정말 공부 열심히 했고 얘가 실력은 충분히 있어.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주면은 막 이제 고난도 문제도 풀어. 근데 이상하게 실전에서 시간이 없다고 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친구 공부하는 걸 보니까 맞춤 문제를 봤더니 굉장히 뭐라고 해야지, 돌아가는 풀이를 많이 하더라고. 이 친구는 뭐가 문제냐면은, 맞춤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이나 답지를 보지 않으니까 내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을 풀 때 비효율적으로 풀어가지고 시간 관리가 안 됐던 거지. 그래서 맞춤 문제들에 대해서 답지를 보면서 답지가 효율적이면은 그 방법을 배워라, 이렇게 했고 그 부분 해결하니까 점수가 바로 오르더라고.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이나 답지를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처럼 숙제하기 싫어가지고 답지 베낀다,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지는 당연히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알아야지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진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수학이다. 자, 두 번째 문제 풀 때 속도 빠르게 하는 방법, 뇌 빼고 문제 풀지 말자, 이거거든. 이게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냥 뇌를 빼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정리만 하고 내가 방향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억으로만 이런 문제면 어떻게 풀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 자, 이건 내가 이번 25학년도 수능 20번 문제가 정확하게 이해된 예시가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왔어. 자, 이 문제가 사실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면서 풀면은 쉬운 문제거든. 근데 문제 형태가 워낙 어려워 보이고, 이게 수능이다 보니까 애들이 다 정신 못 차리고 뇌 빼고 푼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정신 제일 못 차리는 집단인 확률과 통계에서 정답률이 무려 6%가 나왔어. 뭐 거의 킬러급이지. 근데 이 문제 뜯어보면은 진짜 별거 없거든. 곡선 y는 5분의 1 x-3과 직선 y는 x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하자. 그럼 k를 구할 수 있지. 왜? 이거 두 개의 교점이니까 x는 5분의 1 x-3의 x좌표가 k니까 그냥 이 x가 k잖아. 그래서 k는 5분의 1 k-3승. 5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정리하면은 5의 3-k승. 자, 여기까지는 다 했겠지. 근데 이걸 보고 나서 보기를 바로 본 거야. 근데 k가 큰 거에 대해서 fx는 얘랑 똑같고, 합성함수, 뭐야, 어려워. 자, 얘들아, 합리적인 추론이야. 얘는 x가 k보다 크다니까 이 내용은 변동이 있잖아. 우리는 k 자체를 구했는데.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값을 보니까 k에 대한 내용이 있단 말이야. k가 5의 3-k승인데 이걸 세제곱만 해도 얘랑 뭐가 지워지지 않을까, 얘들아? 5의 9-3k에 5의 3k가 있는 거니까 이게 지워지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5의 9제곱분의 1. 자, 이걸 가지고 다시 올라가면은 f의 5의 9승분의 1, 얘를 구하는 건데, 아니 fx가 얘면 되는 거잖아. 근데 fx가 이런 형태야. 그럼 x에다 11을 넣으면 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36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난이도적으로 너무 쉬운 문제 아니니, 얘들아? 물론 좀 엄밀한 파트는 좀 빼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푸는지 생각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이 모든 조건을 그냥 우당탕탕 한 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문제 풀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4점짜리 중반대 이후의 문제들은 다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된다. 생각을 해야지 정답률 6%짜리 뭐 정답률만 따지면 킬러 문제도 그냥 계산 문제로서 풀 수 있다는 것이. 자, 이제 세 번째인데, 내가 첫 번째 방법에서 답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정리해라,
그리고 그런 내용이 발상이라고 했잖아. 많이 나오는 발상은 암기를 하는 게 좋아. 이게 수학에서 암기라고 하면은 무슨 죄진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우리 개념도 암기를 하는 거잖아. 우리가 많이 본 문제들에 대해서 쉽게 푸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니까 가능한 건데, 물론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약간 체화를 통한 암기를 하는 게 더 좋긴 하지. 자, 근데 공부를 어릴 때부터 잘한 친구들은 이미 그렇게 했어. 그리고 수능 공부도 그렇게 해도 돼. 시간이 괜찮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땅원 채널을 보는 거잖아. 우린 좀 더 고통스럽지만 효율적인 방법을 써야 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뭐 내신 대비하면서 체화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암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그 발상노트 영상 안에 발상노트를 복습하는 방법이 사실 암기하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그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자, 마지막은 실전 연습 많이 해보는 거야. 실전 모의고사라는 게 보통 이제 파이널 강의에 많으니까, 그럼 실무는 실력을 많이 올린 상태에서 수능 직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자, 근데 얘들아, 너희가 푸는 모의고사들이 수능에 비슷하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실무 푸는 게 의미가 없어. 이게 수능 직전에도 시중에 있는 사설 모의고사들 쭉 가져가가지고 중요 문항에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겹친다? 그럼 빼거든. 그래서 실무를 공부할 때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거기 나오는 문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실전을 훈련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 너네 분명히 그냥 혼자 공부할 때는 풀 수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못 푸는 경우 굉장히 많지? 자, 이거를 보통 실전력이 부족하다고 하거든. 너희가 시험 볼 때마다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 실전력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실전력을 키우는 실전 연습이라는 거는, 너네가 실제로 그런 사설 모의고사들을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쳐보면서 문제 푸는 순서도 너가 제일 점수가 높게 나오게 조정을 계속 하면서, 내가 문제를 쭉 풀다가 원래는 이 번호를 풀었는데 이게 막혔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보고 넘어갈지, 그리고 뭐 계산 실수에 대해서 뭐 검사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면서 시험 점수가 내 실력만큼 나오게 하는 게 실전 연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뭐 시간관리, 뭐 검토, 이걸 다 일관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수능장에서 내 100분은 어떻게 쓸지 그 시간을 미리 설계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점수가 좀 많이 깎이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전 연습은 파이널 때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나는 6월 전부터도 어느 정도 실전 연습해야 된다, 수강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할 때 얘들아, 너네가 시간에 대한 압박을 안 받고 공부하다 보면은 수능 직전에 문제 푸는 속도를 빠르게 하려다가 실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현상이 있거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 푸는 속도도 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수학이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됐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줘. 그럼 지금까지 다운쌤이었어. 안녕.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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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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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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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